제이앤과 그의 아내 나은 방가 출산을 위해 돌아오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남편은 제가 설명을 요청하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위 논리적 추론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경멸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든 것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대담한 진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잠을 자고 잊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이름은 마가렛이고 저는 현재 55세입니다.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둘만. 마이클은 60세이고 5살 선배입니다.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좀 쉬고 취미로 낚시를 즐기겠다며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저는 작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꽤 잘 나가고 있는 의류 사업은 임대료가 좀 더 높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업 덕분입니다. 마이클은 예전에는 지원을 해주었지만 은퇴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날이 많아져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날이 늘어났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가끔 괜찮다면 정오가 지나도 잠을 자곤 했지만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나는 할 수 있다.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말해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어쩌면 일상을 너무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말을 안 듣는 대신 평생 열심히 일했다고 욕을 할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마세요.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지루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그의 유일한 취미는 은퇴 후 혼자 낚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은 솔직하게 내 집안일을 잔소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집안일이 잘 안 돼요. 최신 가전제품에 많이 의존해요. 청소는 청소 로봇에, 식사는 전자조리기구에 의존하는데 남편은 로봇이 구석구석 청소를 못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은 손으로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러워요. 게다가 저녁 스튜는 냄비에 천천히 끓여야 하고 고급 와인과 함께 맛이 없을 거라고 불평하던 때도 있었어요. 싸구려로는 맛이 없을 거예요. 와인. 그는 나에게 자신의 선호도를 강요하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는 쉬운 방법을 찾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게으른 주부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의 요청을 고려할 것이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퇴하고 자유시간이 있으면 결국 그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화를 내며 일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에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가 수년 동안 쏟은 모든 노력을 생각하면서 참았지만 그 일이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일이 우리 아들의 아내인 우리 외아들 존의 임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은 방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제철체과 저는 혈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마이클의 자녀입니다. 마이클과 저는 제철체이 10살쯤 되었을 때 임신 소식을 듣고 재혼했습니다. 나도 기뻤지만 마이클의 조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이클의 조부모님은 지나치게 열정적인 조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이 임신 발표에 그토록 흥분한 주된 이유는 아마도 에밀리가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나은 방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일로 너무 바빠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에게 의지했습니다. 마이클은 너무 열심히 돕고 싶어 했습니다. 아기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가 준비하기 시작한 최상의 조건은 그 자체로는 괜찮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모든 종류의 분유를 구할 경우를 대비해 유아용 침대는 이것이어야 한다고,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비축해야 합니다. 기저귀도 오만하게 지시만 하는데 일과 집안일로 바빠서 바쁜 와중에도 준비할 시간을 내는데도 안 된다고 욕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이봐.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신난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모든 일에 대해 나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맞섰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먼 말을 하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존과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 생각엔 에밀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면 오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반박하려고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출근했는데 일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대로라면 저녁도 늦을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마이클이 이미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집 늦어서 미안. 최대한 빨리 저녁 만들게. 그 사람 반응이 없어. 급하게 저녁을 만들려고 바쁘게 돌아다녔어. 마이클은 어차피 집에 올 거냐고 압력을 가하는 듯 가만히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저녁이라도 차리면 되겠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드디어 내가 간신히 치킨을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 말 없이 먹자. 그는 곧바로 치킨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배고프냐? 나도 자리에 앉아 포크로 구운 치킨을 먹기 시작했는데 식사가 절반도 채 안 됐을 때 그 사람은 다 먹은 뒤 똑바로 앉아서 내가 묻는 말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항상 1111 집안일 소홀히 뭐. 그 사람 예상치 못한 말 때문에 포크 떨어뜨릴 뻔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야. 오늘처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예를 들어 구운 치킨만 샐러드도 안 되고 수프도 안 돼. 사실 저는 식사에 샐러드와 수프를 주로 곁들이는데 오늘은 게으른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재촉하는 듯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서 빨리 먹고 싶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서둘러 갔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몇 번이나 부인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말자. 이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자. 존과 에밀리가 곧 방문할 예정이고 나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예, 맞아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훌륭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는지. 훌륭한 해결책이 고개를 기울였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제철체과 낳은 방과 출산을 위해 돌아오니까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없으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다. 나는 너처럼 소위 논리적인 논리로 항상 논쟁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한다. 세상에는 다른 여자도 많다. 결혼한 지 수십 년 만에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말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나에게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당신은 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합니다. 가장은 항상 불평 대신 불평합니다. 그냥 듣기만 조용히 투덜댄다. 내 뜻은 최대한 존중하는데 게다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너야. 아, 닥쳐 닥쳐. 나한테 거만하게 말하는 너의 말투가 싫어. 그냥 조용히 가버려. 나도 싫어. 얼굴을 보려고 마이클이 포스로 테이블을 쾅 쳤어요. 이 시점에서 내가 말한 어떤 것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 아침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은 후 즉시 이삿짐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사 성수기가 아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견적을 받고 이삿짐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은 그가 없는 동안 모든 것을 완료하는 것뿐이었지만 그는 거의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신이 개입한 것 같아서 어쩌지 걱정했는데 내일부터 조금 나갈 예정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게 다 초기화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평소에 말을 건네는 사람이 분명 자기 집에 초대받은 것 같았다. 하룻밤 여행을 위해 낚시 친구, 이것이 내 기회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로부터 사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제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눈 감고 있는 큰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사 견적이 빨리 왔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다 가져갈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적었다. 문제는 이사할 곳을 찾는 것이었지만 순조롭게 해결됐고 직장에서 알게 된 소피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묵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고 새 건물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확실합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숙소를 보러 갔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만족스러웠고 마이클이 없는 동안 그의 타이에이 덕분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사한 다음 날 밤에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지겨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이 전화를 했어요.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가렛.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로도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웃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집이 비어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나가라고 해서 그냥 최신 가전제품부터 좋아하는 식탁까지 다 가져가기만 했어. 집이 미쳤어. 그걸 두고 가다니 미친 짓이겠구나. 그 물건들을 내 돈으로 다 샀어. 넌 필요도 없고 향기도 없다고 했고 그는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쥐어짜듯 말을 했어. 말은 괜찮습니다. 존과 에밀리는 내일 옵니다. 우리는 가구 없이 지내겠습니다. 그들이 그 방이 좋은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존과 에밀리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저에게는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리 전화를 끊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철 제이, 우리가 거의 다 왔다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집을 나갔다고 정말 말하지 않았나요? 자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충격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와우, 당신은 거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네요. 그렇죠. 항상 느낌이 있었지만 자는 아마도 나를 짜증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붓자식이라 내가 그를 애지중지하지 않은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넌 다른 여자들만큼 친절하지 않아. 제이엔, 어린 제이엔이 나한테 말했듯이 앞으로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키우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달걀 껍질 위를 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밀리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것은 내가 찾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나는 다소 초조해져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나은방가 언급했던 가구와 가전제품에 관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가전제품이 있으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편리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기가 부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전화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월말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가렛 남편이 주저하는 전화의 이유를 즉시 알았지만 집세는 무엇인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에 무엇 그것에 대해 그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집세를 요구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마이클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의 집세는 $1,700였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나였습니다. 은퇴 자금을 사용하여 한동안 관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말해야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침내 나는 당신이 내가 집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에는 당신이 있습니까?
아니, 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떠나라고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예상대로 그런 요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이 없어서 돌아오라고 할 수가 없겠다며 편히 살고 있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돌아갈 의도가 있었군요. 아, 그렇군요. 제이앤과 에밀리는 외로운 것 같아요. 당신이 의지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가 보통 상황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을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나를 싫어하진 않았나. 아니, 그건 그렇고 괜찮아. 난 너랑 할 얘기가 있으니 이만 갈게. 내 미래의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대화가 필요해서 밝게 대답했어. 네, 난 나중에 기다릴 거예요. 오랜만에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이에요. 마이클이 불필요하게 차려입었어요. 우리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존과 에밀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봤거든요. 그들은 깨달았나 봐요.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지. 소파, 테이블과 냉장고 같은 새 가구가 놓여 있었고 존은 무심코 손을 흔들었고 에밀리는 나를 노려보며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나는 일을 끝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마이클, 나는 의자에 앉았는데 그가 먼저 화제를 꺼낸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건네준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나와 이혼하려고 했죠. 그는 내가 작성한 이혼 서류를 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 당신이 나에게 떠나라고 한 이후로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마이클은 침묵을 지켰고 감정이 격해지면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무뚝뚝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직장에서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당한 후에는 또 뭐였지? 더 이상 너와 함께하는 미래는 볼 수 없었어. 응,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그런 말은 아니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해도 돼. 난 소름이 돋았어. 이제 나에겐 상관없어. 난 충격을 받았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게 다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만났고 그는 즉시 움찔하고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입장을 확고히 밝히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침묵이 너무 강렬해서 의외로 괴로울 뻔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에밀리였다. 실례지만 여기서 가장 불편한 건 에밀리 쪽으로 몸을 돌리는 나다.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말인가요? 깨끗한 집과 모든 최신 가전제품 주변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보살핌을 받고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사로잡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논쟁은 정말 귀찮은 일이야. 나은 박는 이전에 마이클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응석받는 공주 생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났지만 그녀가 불행하다면 그것이 완전한 오해였기를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있어 부모님 집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 여기 머물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녀의 결정입니다. 에밀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한테 오라고 한 적 없어. 에밀리는 숨이 거칠고 빨라서 비명을 지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도 안 돼. 내가 마이클에게 내 희망을 말했는데 넌 내가 이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넌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많아. 마침내 에밀리가 터졌어.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위로하려고 그녀 옆에 있었지만 이로 인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어서서 변호사로 이혼 소리 지르는 존 차례. 야, 도망쳐라 겁쟁이야. 책임도 안 지고 선동만 했어. 난 그 불합리에 충격을 받았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어. 제이엔에게 다가가 그의 편에 섰다. 그 사람이 에밀리 옆에 앉아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깔보게 됐어.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35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존을 날카롭게 노려보았으니 내가 무슨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5세 소년과 그의 아내를 보살피는 것, 어쩌면 60세 아빠를 보살피는 책임. 존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 모두는 충분히 어른이다. 평화를 지키려는 내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동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나를 디딤돌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웃으며 따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엄마, 이제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 적어도 존을 달래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나는 항상 너를 아껴줬어. 너를 내 아이처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건 내 잘못이야. JN 시작했다. 말을 하려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재빨리 물건을 챙기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주 쉽게 이혼에 동의했고 우리는 어느 쪽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마이클이 앞으로 혼자 살기에는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로 쓴 편지에는 그가 제안한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시 합쳤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는 꽤 낙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철채과 나은방는 출산을 위해 나은방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은방는 꺼려했지만 자는 이혼 후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자는 한 번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시도한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당신처럼 부모가 되세요. 그는 당황스러워서 아마도 존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싫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국 임대한 새 집을 사서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조금 피곤했지만 지금은 개운하다. 물론 사생활도 즐기면서 마음속으로 존의 행복을 은근히 빌고 있어요.